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를 다루기에 앞서 앞의 세션에서 다루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인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후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모델이 어떻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부터 확장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챗 GPT 등을 포함하여 음, 트랜스포머들이 프리트레인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자연어로 나오는 형태의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 캡셔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요. 먼저 인풋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CNN을 통과를 합니다. CNN을 통과를 하는데 CNN의 마지막 레이어인 FC 레이어 등을 통과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뒷단들을 잘라내고 중간 어딘가에서 피처들을 뽑아내면 이 H5라고 해서 오리지널이라고 해볼게요. WO 곱하기 보통은 RGB니까 3채널이겠죠. 이런 이미지가 이 피처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H는 오리지널인 H5보다 작을 거고 W도 오리지널인 사이즈보다 작을 겁니다. 이런 2차원 형태의 뭐 3차원 형태겠죠. 뎁스가 있으니까 이런 피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인코더에는 이렇게 CNN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Z는 CNN 피처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처들을 CNN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이 MLP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코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코더는 이전 아웃풋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들여서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단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 단이 원래 RNN 기반의 인코더를 사용하다가 CNN 기반의 인코더로 바뀐 거죠. 그리고 디코더 단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그냥 디코더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과 비슷하게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하는데 캡션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현재 캡션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특정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person wearing 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person이라는 부분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이 hat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hat 부분에 집중을 해야 좀 더 문장을 잘 생성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결국은 앞에서 설명한 어텐션이 사용될 때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long description을 만들고 싶으면 뭐 100개 이상의 그런 단어로 이루어진 description을 만들고 싶으면 하나의 컨텍스트만 가지고서는 이 모든 정보를 여기 안에 컴프레스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여기에도 어텐션을 이 태스크에도 어텐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컨텍스트 벡터는 현재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위치 정보를 알아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텐션이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와 비슷하게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와 각각 위치에 피처 벡터들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어텐션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인덱스는
디코더의 템포럴 타임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통 2차원 행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렬로 나타내는 그 인덱스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어텐션을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곱해준 다음에 똑같이 MLP를 통과시켜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주고 이 컨텍스트 벡터랑 현재 인풋과 컨캐터네이트 하여서 현재 타임에 아웃풋을 뽑아내주면 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1D 컨텍스트 벡터를 2D 컨텍스트로부터 뽑아내는 것이 이제 이미지 캡셔닝을 RNN과 어텐션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은 디퍼런셔블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스스로 어텐션 웨이트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슈퍼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된 결과를 보면 여기 봤을 때 이제 소프트 어텐션과 하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하드 어텐션은 이 앞에처럼 이 소프트 어텐션은 이 어텐션들이 썸이 1인데 하드 어텐션도 어텐션의 썸이 1인데 여기는 스파스합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주어지게 되고요. 보면 어텐션의 형태가 굉장히 음, 일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어텐션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소프트맥스를 이용한 어텐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를 생성할 때 모델이 집중하는 부분, 월드를 생성할 때 이 어텐션이 집중하는 부분, 플라잉을 생성할 때 집중하는 부분, 오버를 생성할 때는 이 바닥까지 포함을 하여서 생성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이 이미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현재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보면 여기 이제 프리즈비라고 했을 때 네, 프리즈비 부분에 어텐션이 가해지고요. 이 dog is standing on a hardwood floor라고 되어 있으면 버그를 생성할 때 이제 개 부분에 어텐션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을 자연어와 이미지를 융합한 멀티모달 태스크인 이미지 캡셔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내용들이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트랜스포머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미지 캡셔닝에서 어텐션은 피처가 이제 2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으로 피처가 2차원인데 뎁스가 있으니까 3차원이죠. 그리고 쿼리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쿼리와 피처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3 곱하기 3이니까 9개의 피처들이 있죠. 이 각각 9개의 피처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는 이 히든 스테이트 쿼리죠. 지금 쿼리. 현재 쿼리와 각각의 이 피처들을 여기는 이제 MLP를 통과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닷 프로덕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이후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노멀라이즈가 되면서 0부터 1 사이의 값들로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라이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어텐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는 것은 이 피처들을 다시 이 어텐션들과 엘레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다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0.01, 0.01, 0.01 이런 식으로 어텐션들이 주어지고 여기에만
0.92인가요? 92에 어텐션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 Z21에만 0.92가 곱해져서 이 컨텍스트 벡터는 대부분 Z2,1의 성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한번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있던 피처 벡터들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하고 썸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할 때도 어떤 엑시스로 썸을 취하냐를 주의했어야 됐죠.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 계산하고 어텐션 계산한 다음 컨텍스트 벡터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좀 더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어텐션에서는 들어오는 히든 벡터들이었죠. 인풋 벡터들. 이 인풋 벡터들이 어떤 순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permutation invariant라고 하죠. 들어오는 인풋의 인풋 피처 벡터들의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순서가 되든 나오는 컨텍스트 벡터는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2차원 벡터든 3차원 벡터든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 이제 1차원 벡터들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려는 과정은 뭐냐면 앞에서 봤던 어텐션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벡터로 이제 x가 들어오고 쿼리로 h가 들어왔을 때 얼라이먼트를 계산하고 어텐션을 계산하고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주는 과정입니다. 이 얼라이먼트랑 어텐션이랑 아웃풋을 계산하는 이 오퍼레이션들은 여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션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MLP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닷 프로덕트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다른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를 해도 충분하게 괜찮은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닷 프로덕트가 아니라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이 벡터 디멘전이 D라고 했을 때 루트 D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디멘전이 커지면 닷 프로덕트의 썸이 커지는데 어차피 노멀라이즈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안 해줄 어차피 노멀라이즈를 할 건데 큰 숫자들을 다루게 되면 이 하이어 로짓들 이 결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포스트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로어 엔트로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D로 이 라지 스케일이나 혹은 라지 디멘전 벡터들을 노멀라이즈 해주게 되면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도 확보할 수 있고 한쪽으로 튀는 현상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확장이죠. 쿼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는 하나의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쿼리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이 쿼리를 하나만 쓴 거에서 쿼리를 여러 개 쓰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들도 계산하고 어텐션도 계산하고 컨텍스트 벡터들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개 나오지.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뒤쪽으로 어텐션들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풋 벡터들이 얼라이먼트를 계산할 때랑 어텐션 계산할 때랑 똑같은 인풋 벡터들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똑같은 걸 사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이 인풋 벡터가 얼라이먼트를 쓸 때랑 그다음에 컨텍스트를 벡터를 쓸 때 좀 다르게 형성이 되도록 하면 그러면 모델의 익스프레시비티가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쿼리도 멀티플로 확장했고 인풋 벡터도 얼라이먼트 계산할 때랑 컨텍스트 계산할 때랑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풋 벡터에 간단한 MLP를 통과시켜서 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MLP를 통과시켜서 여기서는 이제 value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 키 value는 벡터들은 x에다가 어떤 w를 곱해서 키로 바꿔주고 value도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value 매트릭스로 벡터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얼라이먼트랑 어텐션 메커니즘은 똑같죠. 그리고 쿼리도 이제 보면 여기 디멘전이 DK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벡터 Y는 DV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컨텍스트 벡터들은 디멘전을 다 같게 가져갔었는데 지금 보면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디멘전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죠. 물론 같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일반화를 해 가면서 이 어텐션의 표현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 벡터가 키로서 쓰일 때 그리고 밸류로서 쓰일 때 다른 값을 가지면 좀 더 다양한 표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쿼리 벡터도 인풋 벡터의 펑션이었었죠. 여기 보면 앞에서 봤던 이미지 캡셔닝에서요. 그러면 굳이 쿼리도 이제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자체도 인풋 벡터로부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게 제너럴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쿼리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랑 밸류도 다른 데서 오는 건데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여기 보면 제너럴 어텐션에서 셀프 어텐션으로 바뀌었죠. 키 쿼리 밸류가 전부 다 인풋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MLP를 통과시킬 수 있죠. 쿼리 벡터도 어떤 MLP 벡터를 통과시키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풋 벡터만 가지고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것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자기 자신의 어텐드 하는 것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셀프 어텐션도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합니다. 그래서 x1, 0, 2를 넣든 2, 1, 0를 넣든 1, 2, 0, 1, 2를 넣든 이 아웃풋의 오더는 바뀌지만 어쨌든 같은 아웃풋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인풋의 오더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특성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특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랭귀지나 스페셜리 오더드 된 이미지 피처들은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인풋 시퀀스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 컴포넌트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이 바뀌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도 다르게 받기 때문에 이 어텐션 레이어가 다른 포지션에 있는 다른 데이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데이터라도 다른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컨캐터네이트 하든 에딩을 하든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을
각 인풋 벡터에 넣어줍니다. 어, 포지셔널 인코딩을 구현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웃풋이 각 타임 스텝에 대해서 유니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포지션과 10번 포지션에 같은 값을 출력하는 포지션 인코딩이라면 그럼 1번과 10번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 분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투 타임 스텝 간의 디스턴스가 컨시스턴트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 longer sentence에 대해서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게 항상 디터미니스틱해야 합니다. 인코딩을 할 때마다 인코딩 방식이 바뀌고 인코딩 결과가 바뀌면 그건 인코딩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룩업 테이블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픽스드 펑션을 만들어 버리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픽스드 펑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잘 적용해서 보통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너럴 어텐션 모델과 셀프 어텐션 모델을 봤고 그리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뭐냐 하면요. 어, 이 인풋이 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세 번째 원소가 뭐 Q2가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Q1, Q0는 참조해도 됩니다. 그런데 Q0는 이 Q1과 Q2에 대해서 참조를 못하게 하고 싶어요.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가 언어 모델 학습할 때는 정답을 한 번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타임, 제로 번째 타임 요소가 뒤에 있는 타임 요소에 어텐션을 가하면서 다음 단어를 프리딕션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긴 0이 나올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Q2는 과거의 데이터인 Q0와 Q1은 어텐션 할 수 있지만 미래 데이터에는 어텐션 못하고 Q1도 과거 데이터인 Q0에는 어텐션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텐션 할 수 있지만 Q2는 미래 데이터인 Q2에는 어텐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실제 구현을 하다 보면 마스킹을 잘 하지 않으면 어텐션에서 그러면 이제 랭귀지 모델이 잘 학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장을 시키면 이 셀프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 벡터들을 패러렐하게 여러 개 만들고 컨캐터네이트 합니다. 그러면 모델들이 여러 부분에 어텐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단어를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세 개의 단어에 어텐션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one to many 같은 얼라이먼트에는. 그런 경우에 이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너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키 쿼리 밸류가 다르게 들어가고 셀프 어텐션은 그냥 똑같은 인풋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CNN과 셀프 어텐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키, 쿼리, 밸류를 만듭니다. 키 쿼리 밸류는 잠깐 사이드로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키 쿼리 밸류가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 좀 인스퍼레이션을 받았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쿼리 밸류에서 쿼리와 키를 곱하고 소프트맥스를 구하면 어텐션 웨이트가 나오고 여기에 밸류를 곱하면 컨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원 바이 원 컴브를 통해서 디멘전을 바꿔주고요. W입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더해주면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에 있는 어떤 부분을 참조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한 장만 가지고서 분류를 하더라도 이 로컬한 정보들만 뽑는 것보다 이 로컬한 정보가 다른 로컬한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잘라서 보면 이 아랫부분은 호랑인지 뭐 고양인지 잘 모르지만 이 앞부분을 봤을 때 아, 고양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석할 때 이미지 내 다른 부분이 좋은 힌트를 제시할 수 있겠죠. RNN과 트랜스포머를 비교해 보자면 RNN은 long 시퀀스에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인풋이 오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시퀀셜하게 컴퓨테이션 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트랜스포머는 역시 긴 시퀀스에 잘 동작하고요. 오더링이 없는 상황이든 오더링이 돼 있든 상관없이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패러렐하게 컴퓨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점이 이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익스펜시브해요.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들기 위한 제너럴 어텐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실제로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트랜스포머 인코더부터 살펴보면 인코더는 이제 인코더 블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코더 블락을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에 대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고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멀티플 컨텍스트 벡터를 컨캐터네이션 해줍니다. 여기에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놈을 통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하고 MLP를 통과시킵니다. 각각의 벡터를. 여기에 또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후 레이어 놈을 한 번 더 통과시키면 이제 인코더 블락이 하나 완성이 되고 이걸 n개 쌓으면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인풋은 벡터, 아웃풋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벡터들 간의 인터랙션입니다. 인코더는 인풋으로 자기 자신만 들어가니까 셀프 어텐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레이어논과 MLP는 인디펜던트하게 각각의 벡터에 적용됩니다.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패러렐라이저블하고 메모리를 많이 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디코더 블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디코더는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가 주어졌는데 앞에 보이는 이 마지막
컨텍스트 벡터들, 인코더의 마지막 컨텍스트 벡터들이 디코더에서는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블락은 어떻게 사용되냐? 인풋이 이제 두 개예요. 커런트 아웃풋들이 모인 거고, 그리고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가 들어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랑. 근데 이게 처음에 학습시킬 때니까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여긴 그냥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그냥 어텐션입니다. 키랑 밸류에 요 컨텍스트, 인코더에서 온 컨텍스트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인코더랑 디코더의 차이고 사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아웃풋은 인풋으로 set of vectors와 컨텍스트 벡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벡터가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여기 셀프 어텐션이 아니고 마스크가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고 인풋에 컨텍스트가 추가된다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도 이미지 캡셔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피처들을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1차원으로 쭉 펴줍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하면 컨텍스트 벡터들이 나올 거고요. 이 컨텍스트 벡터들을 디코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습할 때 리커런스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실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제 하나씩 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인퍼런스를 해줘야 됩니다. 리커런스는 학습할 때 없는 거고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 데이터들 미래 데이터들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샘플링 해야겠죠. 그리고 컨볼루션을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 자체를 큰 패치들로 잘라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요즘엔 대세라 레지넷보다 비전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트랜스포머가 예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나 음성 신호 처리 같이 시퀀셜한 데이터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이미지에도 트랜스포머가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는 요즘에 대세고요. 대부분 CNN보다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정확도도 높으니까 대부분은 네,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